그래서 예문을 따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포함되어 있는 예문이기 때문에 예문을 다시 또 y로 묶을 수가 없잖아요. 묶으면 q 안에 y가 들어가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다가 문제 구분자 안에다가 q 문제 밖에다가 쓰는 거죠. y를 예문이 5개니까 y가 6개. 그죠? 그래서 y 사이는 각각 띄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돌려놓을까요? 원래대로. 원래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지금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셔도 되고 다르게 이렇게 문제를 복사를 해야 우선 지금 같은 질문이잖아요. 같은 질문. 그죠? 7번에도 7번부터 12번까지 모두 다 똑같이 같은 질문을 드린 거죠. 아니 준 거죠. 복사해서 이걸 지우고 이거를 붙이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워버리고 12번까지 했죠? 12번까지 8번에도 이거를 그쵸? 9번 또 붙여놓고 10번도 붙여놓고 11번 또 붙여놓고 12번까지 했죠? 12번도 붙여놓고 자 그러면 7번 별표로 묶어요. 그죠? 여기까지 별표로 묶고 문제 정보를 쓰는 거죠. i였죠? 다음에 요거를 요거 원래 지문 타이틀이었죠. 지문 타이틀. 근데 요거를 질문으로 해버려요. 그냥 질문. 그리고 이거는 보기로 하면 되지. 보기. 보기가 뭐죠? P였죠? P. 여기까지. 그리고 예문 Y였죠? 6개. 그리고 예문 Y 공백 사이에는 3개씩 스페이스바 눌러서 띄워줘라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되죠. 여기 써야 되겠구나. 객관식이죠. 객관식. 그리고 정답은 3번으로 할까요? 3번. 복사 3번. 정답은 3번이다. 그리고 뭐 20점짜리 문제다. 질문하고 관련 없다. 몇 번째인지도 관련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되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 이것도 이거 아까 또 원래 이거 뭐냐 이게 JT였죠. JT. 지문 타이틀. 근데 이것도 우선 별표로 묶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문제가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으로 묶어버려요. JT를 지문 타이틀을 지문으로 아니 질문으로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앞에다가 문제 정보가 i죠. 객관식이고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복사해서 붙이기. 그리고 10점짜리 문제고 지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부터는 보기다. 보기. 여기까지 보기다. 다음에 예문 6개. 오지선다니까 6개가 맞죠. 예문이 3개씩 공백을 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몇 번까지? 12번까지. 12번까지 같은 유형의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지고대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지문으로 넣었다가 아니면 뭐 또 그냥 질문으로 뺐다가 이렇게
고쳐서 쓰시면 돼요. 좀 애매한 문제, 애매한 유형 같은 경우에. 아시겠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구분자 별표 뭐 I, H, 콜론, JT, JN, Q, P, Y. 이게 지금 구분자잖아요. 이 구분자인데 이 문제에 요 구분자가 자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 뭐 지문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질문에 들어갔다든가 예문, 뭐 보기. 그런데 구분자가 원래 구분자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음, 자 지금 보면 A, B 돼 있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H였다. 여기는 뭐 I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수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H나 I가 구분자인데 문제 구분자인데 이게 원래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걸 구분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H하고 I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걸로 바꿔주시든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면 뭐 U로 한다든가 펌이 안 돼 있는 U로 한다든가 뭐 X로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주시든가 그러면 이게 U죠. U 이게 X죠. 이렇게 바꿔주시든가 아니면 원래대로 A, B로 둘 거면 이거를 이게 만약에 H다. 아이고 H고 I다. 그러면 H, I 이걸 바꾸면 돼요. 구분자를 H를 하지 말고 문제 정보 구분자를 뭐 나는 플러스 하겠다. 이 가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로 빼고 플러스로 하겠다. 그래도 돼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로를 묶는 게 그나마 스트링에 겹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지 꼭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로를 이렇게 하겠다 바꾸면 돼요. 이런 걸로 나는 뭐 마이너스로 하겠다. 나는 뭐 이퀄로 하겠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하고 여기 이대로 구분자를 바꿔줘야 되죠. 또 다 전부 다 문제 설명 구분자는 이걸로 다시 변경을 다 해주고 문제 정보 구분자는 플러스 이걸로 다시 또 다 변경해주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바꾸는 게 편해요. 이거는 원래대로 두고 이거는 원래대로 두고 여기에서 이거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h가 아니라 뭐 x 음, 뭐 t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 한 문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자하고 이 문제 안에 있는 그 내용하고 겹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꾸면 되는데 전체 문제를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요. 이거는 구분자를 고치게 되면 그래서 겹치는 게 있을 때는 문제를 그냥 문제에 있는 스트링을 글자를 고쳐주는 게 편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테이블로 돼 있을 경우에 이거를 그대로 이건 한글이니까 표현이 되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표현이 안 돼요. 이게 x, t가 따로 놀아요. 테이블이니까 이렇게 지금 빨간색 보이죠? 테이블에 짜여져서 보여지는데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일자로만 보여져요. 테이블을 테이블이 빠지거든요. 이게 입력이 되면서. 이런 그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x, 죠? x를 넣어요. 이렇게 좀 복잡해지는데 x, x를 각 문자 앞에 붙이고 여기는 t죠? t를 앞에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x 하나 넣고 t 하나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예문 앞에 x는 x, t는 t 이렇게 붙여줘서 구분하는 거죠. x는 x 값은 이거고 t 값은 이거다라는 걸 구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y가 되겠죠. y 좀 작아서 그러는 거 이렇게. 자, 두 번째도 y 예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된다 이거죠. 테이블이 이제 그 제대로 안 막히니까 그래요. 이건 입력을 하게 되면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y 마지막에 y 예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말씀드렸지만 안 되면 그러니까 유형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분자가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자기가 그 지문을 그냥 보기로 둘 수도 있고요. 문제를 이렇게 조합을 잘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냥 고지고대로만 하지 마시고 아까 그 이거 7번부터 12번까지 이거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이거를 문제로 넣을지 보기로 넣을지 지문으로 넣을지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예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문 이렇게 공백으로 넣을 때 여기 공백이 없으면 예문을 입력 안 하는 걸로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세 번씩 키라 그랬죠. 예문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아시겠죠?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뛸 거 없고요. 예문이 있으면 예문이 없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y를 붙여서 쓰면 안 되고 사이를 세 칸씩 띄워줘라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었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